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 팀장 이형우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국제곡물시장 동향과 향후 앞으로 육류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상으로도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글로벌 코로나19 위기가 식량안보 우려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G20를 통해 가지고 공동 대응하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그 2020년도의 그 거시경제 지표를 좀 살펴보면요. 경제 성장률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와 산업 침체, 이러한 그 원인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투자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크게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달러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그 경제 성장 위축과 그 석유 수요 둔화로 인해 가지고 국제 유가는 급락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후부터는 좀 주요국의 이제 이동 제한이 다소 완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석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런 그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상승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거시 지표들을 전망을 해보면은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하락분을 좀 만회하는 그런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달러화 가치는 다소 약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국제 유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전체적인 국제곡물 수급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밀 수급을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생산량은 조금 늘었지만은 소비량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재고율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재고율 같은 경우에는 밀 재고율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한 42.3%로 1.4%포인트 늘어난 상황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생산량하고 소비량이 그 늘어나는 폭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재고율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은 한 37.2%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옥수수 수급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생산량은 2.7%, 소비량은 1.9%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 재고율을 살펴보니까 2020년도 2019년 20년산에 대해서는 27.3%였는데 재고율이 25.3%까지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옥수수에 대한 수급을 중장기적으로 살펴보면은 생산하고 소비가 거의 타이트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고율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점, 그러니까 20%대 초반까지 떨어진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 그 축산농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콩 수급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생산량은 늘어났지만은 소비량이 작년에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살펴볼 거는 여기서도 재고율인데요. 재고가 24.1%로 4.7%포인트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옥수수와 비슷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콩에 대해서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옥수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그 재고율 부분이 17.4%까지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 콩 부분도 앞으로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 선물 가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 선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 하반기를 그 상반기를 저점으로 찍고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상승세는 3분기 이후에 EU 쪽에서 생산량이 좀 감소를 했고 전체적인 미국 수출 호조로 인해 가지고 상승세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옥수수 선물 가격을 살펴보면은, 그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바이오 에탄올 수요 감소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옥수수 수요 감소가 이어지면서 하락세가 좀 됐습니다. 근데 3분기 이후에는 중국에서의 그 수입 수요 확대와 주요국의 기상 악화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콩 선물 가격도 앞서 그 보여드렸던 옥수수와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444불까지, 톤당 444불까지 상승이 됐는데요. 지금 그 3월 16일자로 저희가 그 살펴본 결과 지금 523불까지 상승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곡물별로 이렇게 그 올해 그 가격 전망을 좀 해보면은, 실제 밀이나 옥수수나 콩, 쌀의 경우에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우리 사료곡물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 밀과 옥수수, 콩의 그 상승세가 두드러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희가 그 연초에 전망한 수준보다 지금 가격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 한 해만 놓고 본다 그러면 사료용 수입 단가가 그 재작년보다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 올해 그 가격 전망을 좀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지금 선물 가격 상승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거의 20%대 이상 사료 곡물 가격들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연평균 한 2% 내외에서 그 수입 단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배합사료 물가만 저희가 좀 살펴보면은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그 환율 상승과 그 박과류 쪽에서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폭이 한 1.8%에 불과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입 단가가 급등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우리 그 실제 배합사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약 8% 내외 정도로 그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연평균 한 2% 내외에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 지금 농협이라든가 사료협회라든가 이런 그 쪽에서는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그 축산 농가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게 그 실제로 축산물 가격하고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한 고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러한 그 배합사료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양축 농가들 입장에서는 생산 원가의 그 인상이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그 직접적으로 축산물 가격하고는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그 농가들에 있어서는 원가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의 어떤 그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양축 농가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민감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배합사료 가격 상승이 인티그레이션이 이루어진 상태의 그 산업이라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생산원가 그 축산물 가격에도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생산원가가 인상됐다고 해가지고 우리 축산물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생산원가의 부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안고 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한유구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육마리수를 살펴보면은 지금 2월 말 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한 5% 정도 늘어난 316만 마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과거 저희가 사육마리수 변동 개수를 좀 살펴보니까
2098년, 1988년부터 2009년까지 약 20년, 30년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변동 계수를 살펴봤는데, 최근 10년간의 그 변동폭보다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 그 지금 사육 마리수 변화폭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보다 전문화된 그리고 규모화된 그런 농가들의 그 사육 형태가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과거보다는 사육 마리수 증가 폭 자체가 좀 둔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그 앞에 보여서 드렸던 사육 마리수 증가세는 소고기 이제 생산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76만 두 정도가 도축이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전체적으로 도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 대비 한 4%, 그리고 숫소 같은 경우에도 5% 정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도축 마리수는 작년보다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체 중량도 지금 예년보다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쇠고기 생산량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까지 그 한우 가격을 좀 살펴보면 저희가 그 연초에 그 생각했던 것보다는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원 플러스와 투 플러스의 그 출현율 자체가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그 고급육 출현율들이 많이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작년에 어떤 그 가격에 대한 좀 평가를 좀 해보면은,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대외 활동이 좀 많이 그 위축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정 내에서 한우 고기 소비가 좀 늘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실제 그 뭐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도 가정 내에서 한우 고기가 많이 소비가 됐다, 이렇게 나온 결과들을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재난지원금이 좀 역할을 좀 했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명절 때 그 김영란법을 일부 완화하는 그런 조치들로 인해 가지고 선물,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전체적으로 그 한우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앞서 보여드렸던 어떤 고기소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번식 의향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번식 의향의 증가는 송아지 가격까지 상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숫송아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한 9% 정도, 그리고 지금 암송아지 같은 경우는 7%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암소 가격까지도 이렇게 강세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그 번식 의향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 그 판매된 한우 정액만 놓고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어떤 통계치보다 역대 최고 수준, 그러니까 236만 스트로가 판매가 되었는데요. 이게 그 전년 대비해서는 12.6%지만 지금까지 그 판매된 우리 한우 정액 숫자로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그 가격이 어느 정도 강세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한우 정액 판매량이 50만 스트로까지 이르는, 작년만 하더라도 한 30만 스트로 내외에서 이렇게 움직였던 것이 지금 2월까지 한 50만이 들어갔다는 것은 향후 앞으로 태어날 송아지가 상당히 많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송아지만 놓고 보면 사상 최대 수준의 송아지가 태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암소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임암소도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태어날 송아지가 많아질 거다라는 것은 지금 그 전체적인 업계에서의
그 중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숫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도축이 가능한 놈들만 이렇게 살펴보면은 17개월령 이상 마리수가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나올 숫소라고 예상을 해본다면은 작년 대비해서도 한 6% 정도 늘어나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소 같은 경우에도 앞서 보여드렸듯이 그 가임 암소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올해 어떤 산차를 마감하고 나올 그 암소도 상당한 양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 사육 마리수를 중장기적으로 좀 전망을 해보면은, 사실 최근 5년 사이에 그 늘어난 한우 사육 마리수 증가폭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 중장기적으로는 가해맘수라든가 송아지 생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송아지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내년에도 1, 2세가 1, 2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 사육 마리수 자체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최근 5년의 그 증가폭만큼 그 도축이 빠져주지가 않다 보니까 이 사육 마리수의 그 늘어나는 폭 자체가 그렇게 저희는 지금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만약에 최근 5년간의 증가율을 따진다고 보면은 이거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도축 마리수 증가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육 마리수 증가로 인해 가지고 그 도축 마리수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줄 수가 있는데요.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가 한 77만 두, 78만 두를 예측을 했었는데 한 76만 두 정도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설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차이에 의해서 뭐 땡겨 잡은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앞서 보여드렸던 도축 가능한 마리수들이 암소니 숫소니 뭐 이렇게 할 것 없이 작년보다 늘어날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83만 두에서 84만 두. 이 숫자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한 2012년도 정도 수준의 그 도축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은 거의 90만 두 때까지 그 도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가 되면은 우리 과거에 사실 뭐 우리가 96만 두까지 소비를 해봤다고는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가격이 만 원대에서 만 원 초반대에서 이루어진 그 가격이었기 때문에 사실 또 그때랑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도축이 될 마리수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90만 두대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유구랑 젖소까지 모두 합치게 되면은 거의 100만 두, 110만 두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도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격이라는 것이 수요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본다면은 공급 쪽 섹터에서 가격을 좌우할 것으로 보는데요.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어떤 뭐 시장의 제도라든가 어떤 코로나라는 어떤 외부 요인이 전체적으로 가격을 좀 이렇게 끌어올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어떤 도축 마리수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정상이지만은 가정 내 수요라든가 외식이 많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 뭐 의도적으로 수입육을 사다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도 그 도축은 늘어나고 있지만은 가격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어떤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요가 좀 외식 쪽도 많이 움직이게 되고, 뭐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게 되고 그러면은, 이 한우 그동안 우리가 먹었던, 그 한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이러한 그 기존의 그 뭐 아웃라이어로 생각했던 어떤 수요 증가 요인이 이렇게 걷어내지게 되면은 가격은 물론 과거 같이 뭐 10,000원대, 11,000원대에 이르는 그런 가격은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공급 증가에, 그 도축 증가에 의한 가격 하락세는 좀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 이게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이 다 정상화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온전하게 그 공급 쪽 섹터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다 보면은, 물론 그 사실 이 비싼 가격에 우리 소비자들이 한우 맛을 봤다는 거에 대한 것은 큰 우리가 자산으로 가져갈 것으로 보이지만은, 이 업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라든가 뭐 온라인 구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그 소비 패턴이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은 그 뭐 지금 현재 수준에서 이제 그 뭐 유지가 되거나 떨어지거나로 가는 거지, 이게 더 이상 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 거로 판단이 됩니다. 상당히 저희가 이 가격을 이렇게 그 좀 뭐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보수적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그 가격 하락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그 농가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가격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좀 요약을 좀 해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그 한우 같은 경우에는 사육 마리수 증가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작년이 5년 차였는데 올해 지금 증가 국면 6년 차에 접어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도축 마리수 증가폭도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농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신중하게 가격을 보면서 입식을 결정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사실 지금의 이 가격 수준은 어떻게 보면은 외부 요인, 자체적인 요인보다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저희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러한 그 수요 증가 부분이 다 걷어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언제든지, 도매 가격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이거는 뭐 농가 입장에서는 뭐 자율적으로 어떻게 물량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그널을 주는 건데, 전체적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일단 뭐 하락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은 이 물량이, 물론 그 산업의 구조적인 측면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구조적인 측면의 변화를 좀 살펴보면은, 과거에 20만, 30만 하던 농가들보다는 그래도 지금 8만 농가 하는 분들의 어떤 시장에 대응하는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거 같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시장에 대응을 하진 않을 거다라는 판단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뭐 시장 대응 속도가 좀 빨라진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가격 하락폭을 만회하는 그런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돼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뭐 ASF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일단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가격 하락했던 부분들이 돼지 사육 마리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돼지 사육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고, 그리고 모돈도 거기에 따라서 한 5% 정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따라서 이 반응하는 속도가 돼지가 상당히 좀 빠르기 때문에 실제로 뭐 모돈을 그 농가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좀 줄인 부분들도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돈 숫자는 작년보다 그 2020년도에는 줄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2020년도만 놓고 보면은 지금 연초에 그 날씨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고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하인령 단축이라든가 육성률 이런 부분들이 향상되면서 전체적으로 2020년도의 도축 마리수는 저희가 당초 예상 자체는 1790만 두대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나온 1830만 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그 생산성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그 좀 의아한 부분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육성률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돼지고기 수입량이 크게 줄었어요. 이게 그 국내산 재고가 늘어난 부분도 영향이 있었지만은 국가별 수입 비중이 높은 독일에서 ASF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독일산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10만 톤 정도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래도 여전히 뭐 돼지고기 재고가 크게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작년에 기저효과 때문에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예,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돼지값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뭐 가정 내 소비가 늘다 보니까 뭐 집에서 삼겹살, 목살 이런 그 선호 부위들 위주로 소비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지육값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상대적으로 이제 뭐 외식이라든가 어떤 단체 급식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위축이 되면서 비선호 부위 재고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백종원도 동원되고 뭐 이런 그 양상을 뭐 현상들을 좀 보였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뒷다리 관련한 뭐 후지라든가 이런 그 비선호 부위 재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현재 가격이 4,100원대에서 형성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작년에 어떤 가정 내 소비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은 결국은 뭐 나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정 내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가정 내 소비의 비중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특히나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소비 패턴의 어떤 변화를 좀 살펴보면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그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배달 소비 쪽도 크게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칸타 월드 패널을 이용해 가지고 가정 내 돼지고기 구매량을 살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대비해서 한 8% 정도 그 가정 내 소비가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소비 증가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미쳤고요. 소비량이 전체적으로 늘었다는 이유, 뭐 그런 응답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올해 2021년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2020년에 모돈이 2019년 대비해서 감소하다 보니까 올해 이제 자돈을 생산할 수 있는 어미 돼지가 작년 대비해서 한 2% 정도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돼지 도축 마리수는 작년 대비해서 감소한 1,750만에서 한 1,770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늘어난 어떤 그 패턴으로 놓고 보면은 여전히 그 평년 수준보다는 많게 그 도축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 그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3월 달까지만 놓고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조금 늘어난 상황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그 돼지고기 수입량만 놓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수입 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관세 인하라든가 뭐 환율 하락, 그리고 작년에 워낙 조금 들어온 부분들이 그 기저효과도 있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돼지고기 수입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상황을 놓고 보면은 뭐 최근에 ASF가 뭐 재발했다는 얘기가 들리긴 들렸습니다만, 지금 그 중국 쪽에서 돼지고기 생산에 그 그러니까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미중 무역 분쟁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도 앞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올해 돼지 도매 가격을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작년 대비해서 뭐 다소 상승은 하지만, 평년보다는 좀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라든가 어떤 그 외부 요인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살펴보면은 이거보다도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낮아질 수도 있는 어떤 우리 경기 흐름에 따라서 이게 좀 상황이 좀 많이 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생산비를 그 작년 거를 좀 추정을 해보면은 좀 규모화된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 원가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지만은 여전히 뭐 좀 그 규모가 좀 작은 농가들에 있어서는 가격 대비해 가지고 생산 원가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올해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 사료 가격 인상분이 그 생산 원가에 좀 그 전가가 된다 그러면은 농가들 입장에서는 좀 그 양축 농가들 입장에서는 생산 원가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 돼지 사육 마리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 어떤 그 외부 요인들,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그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늘어나는 속도 자체는 그렇게 크게 뭐 몇 %씩 막 이렇게 늘어나는 것보다는 좀 증가폭 자체는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방향에 있어서는 늘어나겠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뭐 그 몇십 % 이런 정도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왔듯이 앞으로도 뭐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좀 닭고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로 인해 가지고 좀 업계 전체가 어수선한데요. 예, 그 일부 계열 업체는 또 뭐 매물 처분된 마리수들이 많다 보니까 계열사별로 이렇게 좀 그 어떤 병아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빈부격차가 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놓고 보면 최근 그 AI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닭고기 업계에서는 상당히 그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어미닭을 좀 많이 줄인 상태고, 그 상태에서 지금
AI를 맞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육계 가격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게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육계가 좀 사이클이 짧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만한 그런 수준까지 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들도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생산성도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AI로 인해서 줄어들었던 부분들을 좀 상쇄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작년에 뭐 도계 마리수만 놓고 보면은 한 10억 7천만 마리가 도축이 됐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계속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고, 뭐 계열 업체들도 그동안 계속 치킨 게임을 이어가고 왔기 때문에 이러한 증가 국면 자체를 이렇게 동기부여 줄일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아직까지는 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수입량 자체는 작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1인당 소비량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가격 부분은 작년에도 상당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닭고기 업계가 상당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쓰긴 섰지만은 여전히 회복 속도가 좀 빠르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부분이 크게 어떤 뭐 소비자 물가에 부담이 되는 그런 수준은 아닌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작년도 닭고기 소비 행태를 좀 살펴보면은 결국은 뭐 코로나가 어떤 배달 소비 늘리는 부분에 뭐 이익을 담당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올해 세계 이제 뭐 닭고기 생산량뿐만 아니라 전부 다 돼지고기든 뭐 소고기든 작년보다 늘어나는 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교역량 자체도 작년보다는 올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닭고기 쪽의 수급을 전망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물량 자체는 이미 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도개될 수 있는 양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올해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는 전체적인 산업의 규모가 되게 상당히 뭐 완만하게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올해 한 해를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이제 좀 요약을 좀 해보면은 어쨌든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의 여파가 우리 실제 양축 농가들한테 직접적인 데미지로 올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이게 또 어떤 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느냐, 또 그런 구조는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뭐 닭고기 같은 경우에 인티그레이션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계열사들의 생산 원가 부담이 뭐 물론 가격의 전가가 될 수는 있겠지만, 돼지고기라든가 어떤 한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한우 같은 경우에는 사육이 늘면서 도축이 늘어나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모돈 감소로 인해 가지고 올해 사육이 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도축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물량이 작년보다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시장 흐름을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 뭐 장기적인 뭐 단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어떤 대응을 해 나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미없는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